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챕터 7 정신간호과정 그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자, 간호과정은 대상자의 어려움을 이해하여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널싱 프로세스의 5단계가 연속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고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크리티컬,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사고의 틀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정신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 간호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상자의 정신건강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보를 수집하고 간호 수행 시 치료적 의사소통과 신뢰관계를 통해서 간호사 자신을 치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상자가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와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사정진단 계획 수행 평가에 포함되는 거 이거를 꼭 정리를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면담을 할 때 우리가 사정에서 간호 정보를 사정하거나 면담이나 설문 도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죠. 면담 환경은 대상자와 간호사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조용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정신사회적 요인과 정신상태를 사정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간호사가 대상자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위협적 폭력을 행한 과거력이 있는 경우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격리되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 면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어디에 앉아 있는 게 좋죠? 문에 가까운 쪽에 앉도록 하는 것이 좋죠. 대상자를 마주보며 면담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 제공자가 대상자와 동행한 경우에 대상자의 행동과 정서 상태에 대해서 정보 제공자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사정을 해야 돼요. 면담 시에 가족과 헤어지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와 신뢰관계, 라포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리고 이 질문 방법은 맨 처음에는 일반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서 세부적인 질문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 개방형 질문의 예는 만약에 어떤 불편한 점 때문에 병원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개방형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면은 좀 더 직접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대상자의 특정한 행동 혹은 증상에 초점을 두고 간단 명료하게 질문을 해야 되죠. 폐쇄형 질문의 예는 어제 몇 시간 주무셨습니까?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살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 이상, 성행위, 폭력과 같은 예민한 정보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비판단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할 때 자녀를 신체적으로 어떻게 벌주시나요? 보다는 자녀를 어떻게 훈육하시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이와 같은 비판단적인 질문은 대상자가 정직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면에 판단적 용어나 신체적 처벌에 대한 질문은 대상자의 잘못된 표현을 유도하고 거짓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담 태도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정보 획득하는 프로세스이면서 동시에 대상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면담의 중요한 요소는 엠패시와 라포죠. 공감과 라포이고
대상자의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간호사는 대상자를 최대한 존중하며 수용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되고, 만약에 면담 중에 간호사는 대상자의 눈을 맞추면서 대화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상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면담을 종료할 때는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아요.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볼 기회를 주어야 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시간을 내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 표현을 하며 면담을 종료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정 내용을 보면 전인적인 관점으로 모두 사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인적사항, 그 다음에 chief complaint, 정신과적 과거력, 병식도 들어가죠. 판단력, 현병력, 내과적 과거력, 신체와 자가간호 내용, 수면이라든가 식습관, 건강 문제, 처방된 약의 정확한 복용,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봐야 되고요. 개인력에서 여기서 이제 학대 경험과 성적 과거력, 군입대 경험 다 들어가요. 자, 자아 개념, 자신에 대한 개인적 관점, 자신의 신체에 대한 묘사, 개인적 자질과 특성, 건강과 질병에 관한 믿음이 들어가고요. 가족력에서 가족들의 정신질환 유무가 중요하죠. 부모가 조현병이 있을 경우에 아이들의 한 50%가 청년기에 조현병이 발생하는 것을 무시를 못하는 거죠. 역할과 관계, 의미 있는 관계와 지지체계가 중요하죠. 그리고 서양식과 동양식의 어떤 문화에 따라서 어떤 그 면담 태도를 갖고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의 질병이나 건강에 대한 믿음을 고려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외부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개인적인 나약함의 신호라고 생각해서 정서적 문제나 심리적 문제를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다뤄야 하는 가족 문제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자, 사정 내용에서 정신사회적 요인 들어갔죠. 두 번째가 정신상태 사정이에요. 멘탈 스테이투스 이그제미네이션은 대상자의 과거가 아닌 현재의 정신과적 상태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비판단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상태 사정은 General Description, Emotional State, Thinking, Perception, Sensorium 및 Cognition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신상태 사정 요소에서 첫 번째, 일반적 기술, General Description, 외모, 행동 양상, 언어 양상, 일반적 태도,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appearance, 대상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반적인 외모를 사정해야 돼요. 외모 사정을 통해서 대상자의 신체적 특징 및 대상자에 대한 인상을 확인합니다. 외모 사정 시 관찰 내용을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하고, 먼저 입원하면 키와 몸무게 확인하죠. 옷차림이나 계절이나, 그러니까 옷차림이 계절이나 신분에 적절한지 봐야 돼요. 더운 여름인데 파카 입고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 나이와 외견상 나이가 일치하는지, 나이가 한 10대 20대인데 너무 어른스럽게 입고 있든지, 화장을 할 수가 있는 나이가 아닌데 화장이 하고 화장 정도가 너무 진한 건지, 또 머리가 단정해야 되고 개인 위생 상태, 머리카락 색깔이나 결, 문신, 손톱 상태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역 유무, 서 있는지 누워 있는지 등과 같은 자세에 대해서
관찰하고 동공 크기와 동공 빛 반사 등도 사정을 합니다. 자, 행동 양상, motor behavior. 행동 양상은 면담 동안 보인 움직임을 의미하는데 대상자에게 진전, 특이나 정형화된 움직임, 버릇이나 몸짓, 과다 활동이 있는지 관찰하고 산만하거나 불안 증상을 보이는지 공격적 행동이 있는지 사정을 해야 돼요. 또 몸이 뻣뻣한지 걸음걸이가 불안정한지 걸음의 형태가 어떠한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반향 동작이나 정신운동 지연 등의 이상 운동이 있는지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 초조, 긴장감과 각성 수준이 높은 상태, 예를 들어 발을 구르거나 다리를 움직이는 거, 초조한 상태죠. 하이퍼액티비티, 신체적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행동이 목표지향적,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종종 빠르게 여러 가지를 말하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거예요. 정신운동 지체, 사이코모터 리타데이션, 전반적으로 행동이 느린 것이죠. 아카티지아, 정자불능증인데 향정 약물의 부작용으로 계속 움직이고 싶은 느낌을 받는 거죠. 오토매티즘, 자동증, 자동적이고 불수의적인 움직임, 예를 들어서 입술 핥기, 눈 깜빡임 또는 한 곳만 응시하는 것. 디스토니아, 근육 긴장 이상증, 불수의적으로 나타나는 근육 긴장도가 증가하고, 자, 틱, 불수의적 운동이 갑자기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틱이라고 그래요. worksy flexibility, 자세나 위치가 어색하게 불편한 때도 계속 지속되는 것. 그 다음에 스피치 패턴, 언어 양상을 보면 대상자가 말을 할 때 속도, 크기, 양 특성을 파악하고 양적, 질적 특성, 비정상적인 요소를 사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천히 말하는지, 빨리 말하는지, 멈추지 않고 말을 하는지, 한 가지 주제에 막혀서 다른 주제에 이동할 수 없는지를 관찰을 하고요. 반응이 예, 아니오로만 끝나는지,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는지, 목소리가 큰지 작은지, 말에 운율이 있는지를 사정을 하고 신조어 사용 여부와 말더듬 또는 혀 짧은 말 등의 언어적 어려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 태도가 들어가는데, 자, 일반적 태도에서 보면은 의료진의 질문에 잘 대답하는지, 대답을 거부하는지, 협조적인지 비협조적인지 판단하고요. 눈맞춤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도가 높다는 것을 추론하게 해주기 때문에 눈맞춤 잘하는지 피하는지 여부 사정해야 돼요. 그리고 면담에 눈맞춤을 잘하는지 피하는지를 사정하면서 사교적인지 관심을 보이는지 빈정대는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불안정한지를 관찰해서 친근한지 적대적인지 방어적인지를 사정합니다. 무관심하거나 무감동한지 신중한지 의심이 많은지도 관찰을 해야 돼요. 자, 정신상태 사정 요소에서 일반적 기술하고 두 번째가 이제 정서 상태인데, 정서 상태에는 기분과 정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분이란 무엇일까요? 개인의 내적인 감정 상태가 기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우울해요, 나는 마냥 행복해요 처럼 대상자가 스스로 자기가 보고하는 감정 상태를 말해요. 간호사가 대상자가 우울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기분이 들뜬다거나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도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등 불안정한 기분의 변화가 있는지도 관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감정의 강도와 지속성도 평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기분을 사정하는 용어, 불안,
anxious mood, 막연하고 편안하지 않은 불편감이나 공포스러운 기분을 말하죠. depressive mood, 대상자의 에너지, 희망, 능력이 예전보다 감소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아 우울해요. 자, 들뜬 기분, elevated mood, 대상자의 에너지가 넘치고 고양되거나 극적인 감정, 오늘은 무슨 일을 해도 다 잘 될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불안정한 기분 변화, 다양한 감정 상태를 경험하는 것, 갑자기 밝은 표정이다가 갑자기 화를 내는 것, 그 다음에 갑자기 울어요. 이런 것이 기분 변화가 불안정한 거죠. 자, 여기 정서에서 우리가 기분과 정동이 포함된다고 했어요. 기분은 무드인데 내적인 감정 상태였죠. 정동은 뭐예요? 대상자의 정서가 외부로 표출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affect는 대상자의 자세, 몸짓, 목소리, 또 톤, 얼굴 표정 등 객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간호사는 대상자가 상황에 적절한 감정이나 정서를 나타내는지 사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를 들면 대상자의 얼굴은 화난 표정을 보이지만 화난 감정을 부정하기도 하고 크게 웃거나 미소 지으면서 상실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때 불일치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정동을 사정하는 용어들 보면 부적절한 정동, inappropriate affect,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감정을 보이고 부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blunted affect, 둔마된 정동, 얼굴 표정이 거의 없거나 천천히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broad affect, 광범위한 정동, 다양한 내용의 감정을 표현하고. flat affect, flat, 단조로운 정동, 자극에 대해 주관적인 느낌이 없어 보이고 얼굴 표정이 없이 감정 표현의 강도가 많이 감소된 무딘 감정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제한된 정동이라고 해서 restricted affect, 표현이 한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심각하거나 침울하게 나타나요. apathy, 주관적 느낌도 없고 객관적인 반응조차도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